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입니다. 원영섭 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미디어 법률 단장 맡고 계신데, 예. 그 가짜 뉴스 괴담 방지 특위가 결성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그 출범을 했고요. 네. 그 위원장님은 그 MBC 전 사장하셨던 김장겸 김장겸. 사장, 그분께서 이제 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지금 네. 많은 일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 어떤 일 하십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가짜 뉴스가 사실은 그 선거에 아주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보수 진영에 특별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그것을 좀 미리 준비하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의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SNS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인식을 공유하고 거기에 네. 대한 대비책을 이제 현실적으로 강구를 해서 진행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건지 김정은 집단과 싸우는 건지도 헷갈릴 때가 있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익명을 가장한 댓글이나 작성글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뭐 IP가 국내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외국이나 제3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를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 익명성에 숨어서 북한이 충분히 그 우리나라의 댓글이나 이런 생태계를 교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특히나 뭐 또 그 전에 그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었던 김영철 그분이 그 어떤 선동에 대한 그런 이제 핵심적인 시기를 지금 북한에서 임명이 됐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고문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팀 강화해 주세요. 국민의힘 그렇게 주문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는 상당히 좀 강팀으로 잘 짜여진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각자 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김장겸 위원장께서 또 본인이 그 노조나 이쪽 언론 노조 쪽에 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 가지고 누구보다도 가장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경정 교수라든지 뭐 그 외에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도 함께 합니까? 이 특위 제가 명단을 전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그분도 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께 하는 것 사실상 같이 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좀 두드러진 가짜 뉴스. 예컨대 지금 이제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 유럽, 미국 쪽에서 국가 소송만 40건 들어왔다. 뭐 이런 가짜 뉴스.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로바로 사실관계 팩트 체크하면서 그냥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습니다.만 이것도 지금처럼 정말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갈지 사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기에는 책임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극초기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현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내용의 그런 가짜뉴스가 굉장히 범람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사실관계가 전북도 지자체 책임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나오고 난 다음에는 K-팝 콘서트 그게 이제 강제로 동원했고 그때 사실상 뭐 협박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가짜뉴스가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좌파 진영한테 이 잼버리 이슈를 계속 이제 그 활성화되는 거는 본인들한테도 불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로 가고 있긴 한데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또 추가적인 가짜뉴스가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국내의 뭐 민주당 측이라기보다는 아마 외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또 10년 전 벌써 11년 아닙니다. 그 2008년이니까 15년 전이네요. 그 광우병 괴담 가짜뉴스. 맞습니다. 그 때문에 또 저 당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뭐 뒷산에 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가짜뉴스에 당해온 세월이 너무 그 처참하고 길어요. 최근에 그런데 좀 변화가 느껴지네요. 우선 그
서희초등학교 사망 사건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교사 관련해서 한교우 의원 얘기가 나왔다가 당에서 한교우 의원 본인이 그리고 또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활동가들이 적극 대처해가지고 오히려 확 뒤집어놨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아마 가짜 뉴스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작성글이 올라옵니다. SNS나 이런 데서 마치 그런 것처럼 작성글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김어준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 가가지고 그럴지도 몰라도 아니죠. 그때 굉장히 단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무슨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다른 이제 매체들이 받고 이게 생산, 유통, 확산, 소비라는 이 완벽한 구조가 그때 실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3시간 만에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낮이었다면 3시간이 아니라 한두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확산이 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확산된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해명해야 되고 아니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 며칠 몇 주가 소모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주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당 차원에서도 고발이 들어가고 이제 본인도 고발을 하시고 한교우 의원이 그러면서 또 언론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저희 쪽에 제보를 주신 것도 빨리 신속하게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대응을 또 이런 그 유튜브 여러 관계자 포함해가지고 그 우파 쪽에서도 확산을 또 거꾸로 시켜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어찌 보면 방어 전략이 가동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교우 의원 관련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 그 처리수 관련으로는 저 북한의 지령문에도 나오잖아요. 뭐 괴담적인 무슨 저 괴물 물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제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뭐 전국을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는데 결국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실패했고요. 이것도 그 민주당 측에서 그동안 해왔던 가짜 뉴스의 패턴을 보면 사실 확인이 조금 어려운 거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사드 전자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우병의 그 병균은 안 보이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방사능도 사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면 논쟁이 그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했던 소재를 또 유사한 소재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탈원전 문제부터 지금 국민들께서 학습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뭐 베크렐이니 시버튼이 이런 전문 용어를 국민들께서 꽤 많이 알게 된 거는 이제 진짜 방사능이 뭐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또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우파 쪽 많은 분들이 또 확산을 많이 시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 배경 지식도 높아졌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참여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일보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이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는 그 원자력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전달된 게 아주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원자력 산업계가 이번을 계기로 좀 본인들도 이 상황을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들어가는 이제 비용에 비해서 높은 이제 수익을 올리는 고수익 구조거든요. 첨단 산업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홍보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할 수 있는 홍보를 그 전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런 이제 탈원전부터 이뤄지는 이런 거를 조금 더 막을 수 있었고 이제부터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그 판도라인지 뭔지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원자력 전문가들 중에서 대다수는 겁이 나서 그랬는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몇몇 학자들이 그때 이거 아니다 그러고서 용감하게 맞습니다. 치고 나왔다가 사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또 그렇게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으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 산업에 그거를 이제 산업에 계신 분들이 더 절실하게 깨닫고 앞으로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종북주사파들이 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비교적 잘하는 게 이거 가짜뉴스 괴담 퍼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제 하여튼 뭐 먹잇감이다 싶으면은 이거 이제 가짜뉴스 괴담으로 가거든요. 양평고속도로 보세요. 근데 그것도 원희룡 장관이 그 괴담 가짜뉴스 멈추지 않으면은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하겠다. 그렇죠. 사실 승부수가 통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이 가짜 뉴스가 안 그러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토론이 될 뻔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일단은 딱 백지화를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민주당도 자기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가 되니까 그렇지. 예. 굉장히 호둥지둥하는 거예요. 대형들이. 설마 백지화? 아니 백지화는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기존 안으로 해야 될지 예타안으로 아니면 강일 IC를 넣은 안으로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지를 자기들끼리도 의견 합치가 안 돼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스텝이 많이 꼬이고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가짜뉴스 괴담 유포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이제 가짜뉴스 괴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소재로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 좌파들이 가장 많이 썼던 그 가짜뉴스 괴담 소재가 김건희 여사 관련.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것들이 계속 어떤 형태로든 변주하거나 증폭시킬 것 같거든요. 그게 그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제 그 아주 취약한 포인트라고 그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지 이 여성에 대해서 특히 영부인에 대해서 야권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예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뭅니다. 여기만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측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괴담인데 이거를 확인한다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렇죠. 그쪽 프레임에 노란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쪽 프레임에 노란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당연히 아닌 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조차도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민주당 측의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에 놀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제가 볼 때는 악질적이고 그리고 이런 여성 스토킹에 다름없는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짜뉴스 괴담과의 전쟁 이것을 맡은 그 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가 사실은 그 좌파와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장겸 전 MB 사장을 비롯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거기 포진돼 있어요. 앞으로 그 어떻게 이 특위가 활동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그 사이에도 지금 22일 첫 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22일 첫 세미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후 3시에 그때 이제 그동안 준비해 왔던 거를 한번 이렇게 국민들께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들께 공개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보시면 가짜뉴스 방지 특위에서 정말 이 제대로 한번 그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하려는 그런 괴담 세력하고 제대로 붙어볼 생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지상파 종편 못지않게 SNS가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장이 됐는데 이 SNS가 워낙 다양하고 또 저 종북 주사파 커뮤니티에 포섭되어 있는 일반 국민들이 또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위장하니까 무슨 맘 카페, 뭐 부동산 카페, 무슨 자동차 좋아하는 무슨 취미클럽 카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를 다 그 가짜뉴스 괴담 척결의 대상이라고 보면 이게 아무리 당에서 정예 요원들을 투입해도 당만으로는 이게 전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좌파들은 저게 꼭 더불어민주당 요원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개딸들은 누구나 다 저 SNS 요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이런 가짜뉴스 괴담과의 전쟁에 전사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당이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각별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박사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공중파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있는데 유튜브나 SNS 이런 뉴미디어는 출처 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북한의 이런 대공 심리전, 그런 이제 사이버 심리전에 그런 이러한이 작동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짜 뉴스는 단순히 이건 정치적인 걸 넘어서 대공
네. 업무까지도 넓게는 포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네. 또 명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영섭 위원이 미디어 법률 단장까지 맡고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저것들이 KBS, MBC 장악하고 종편 위협하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자기 좌파들 다 내보내서 장악하고 해서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언론 지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도 9대1로 우리가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언론 지형이. 예. 그런데 저것들이 놓친 게 있어. SNS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유파가 이 유튜브를 비롯한 이 SNS에서 거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았던 그 공간에서 역습을 시작하고 반격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역전시켜냈잖아요. 여기가 낙동강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근데 이제 저는 똑같은 그 종북주사파가 5년 전에 6년 전에 그 범했던 전략적 오류를 지금 국민의힘도 범할까봐 조금 걱정돼요. 국민의힘이 지금은 집권 세력이 돼가지고 자꾸 유튜브 멀리하고, 예? 뭐 무슨 저 유튜브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거 멀리하고 손절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KBS, MBC만 장악하면 될 줄 알고, 예? 종편만 영향력 하에 두면 될 줄 알고, 이러다 보면 이 SNS 공간과 유튜브 공간이 정말 신압으로 저 좌파들한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고지를 한번 선점하기도 어렵지만 뺏기고 나면 탈환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버텨주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게 이 유튜브 정책 또 SNS 정책을 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 특유에도 그 말씀을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또 뼛속까지 고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또 박사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참 그 우리 원영섭 단장님, 미디어 법률 단장님, 3년 전에 우리 출마 그때 좀 자료했는데 맞습니다. 그때 지역이 부산 아니었어요? 예, 부산 진구 갑이었습니다. 그 제가 부산 진구의 가야동에 가야구면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네 후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 동네 선배님이시죠. 아니 그런데 제가 가야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 다들 출마할 사람들은 다 지역에 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앙에 붙잡혀서 미디어 법률 단장에 괴담 방지 특위 위원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선거를 언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박사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일하고 싸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밖으로 챙기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이거 안 돼요.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진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공천받고 국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죠. 예, 제가 하여튼 저 동네 동생이라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고요.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가짜뉴스에 당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당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뭐 조그만 학습 효과, 아니 너무 중요한 학습 효과지만 그런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저희 시청해 주시는 자유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하나하나씩 구체화된 방안으로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섣불리 말을 하는 게 또 전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분들한테 좀 지장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당장은 이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는 단계를 보시면 또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꼭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원영섭 미디어 법률 단장 말을 앞세우지 않아서 예. 그러나 상당히 준비하고 있고 특히 가짜뉴스 괴담 방지와 관련한 우리 자유파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좀 국회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예,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